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밤 사이에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특히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이번엔 어떤 호재가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 3대 지수 다 이제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실제 이제는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0.99% 이제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S&P 500 지수도 0.3% 올랐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27% 오르면서 뉴욕 3대 지수 다 올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이제 뉴욕 3대 지수가 올랐던 이유, 뭐 이슈라고 본다 그러면 이제 스콧 베센트 차기 재무장관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재무국을 이끌 이제 수장으로서 선택을 했는데 이 스콧 베센트라는 분은요, 이게 네 가지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헤지 펀드 매니저 출신이라는 것. 두 번째로는 미국 우선주의를 지지하고 있다라는 것. 세 번째로는 트럼프 행정부,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의 핵심 경제 고문이었다는 거. 네 번째로는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 열성적이었습니다. 본인도 후원금을 냈고요. 그다음에 뭐 행사 있었으면 만들어서 후원 행사를 주도적으로 했었거든요. 트럼프 사람이고 트럼프의 이런 어떤 지지하고 있는 분이다 보니까 뭐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 사람이야말로 주가 부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에서 바로 뭐 반응을 했다 이렇게 좀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월가에서 차기 재무장관 후보자로 스콧 벤센트가 어떤 인물인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사람이 낙점이 되니까 좀 안도하는 분위기더라고요. 또 상대적으로 온건파로 분류가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이제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이긴 한데 월가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일단 왜 좀 안도의 한숨을 피고 있느냐? 이게 스콧 베센트 이 재무장관 지정인이 실제적으로 이제는 그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후보 시절에 여러 가지 공약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얘기를 했었냐 그러면 관세는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시장에서는 우려하는 게 이겁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뭐 취임하자마자 말 그대로 뭐 한꺼번에 그냥 쏟아낼까 봐 지금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로 보면 사실상 기재부 총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와갖고 사실상 이제 속도 조절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 안도감이 있고 이제 재무장관 후보자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뭐 월가에서 당연히 환영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사실 증시 부양 책임자로서 어느 정도 인기를 얻고 있는 부분이 있겠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단적인 선택은 좀 지양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안도의 한숨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가 가장 큰 핵심이 그런 것 같아요. 사실상 이제는 키스퀘어 그룹 창립자이기도 한데 키스퀘어 그룹이 어떤 거냐면 국제적인 글로벌 투자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아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증시 부양할 뭐 적임자로서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재무장관의 지명을 받았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에서는 굉장히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연말을 앞두고 뉴욕 증시에서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한동안 트럼프 랠리 덕분에 좀 수혜를 보기도 했고 올해 우리 증시에도 이 산타가 함께 찾아올지 좀 관심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산타 랠리의 개념은 그겁니다. 일단 연말과 이제 내년 1월 초까지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호재로서 작용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상승하는 폭이 좀 넓어지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산타 랠리라고 보통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데요. 일단 미국 시장에서는 항상 이런 산타 랠리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도 뉴욕 증시에 대해서 산타 랠리가 열릴까 이런 기대감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제 중요한 건 그겁니다. 과연 이 산타 랠리가 이번에도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근데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일단 산타 랠리의 주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연말이잖아요. 돈 많이 쓰시지 않으세요? 대부분의 연말이면 선물 사주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이윤이 높아지면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호황세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 두 번째로는 사실 세금 요인도 있습니다. 어떤 요인이냐면 사실 이제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공제를 받기 위해서 좀 연초에 그러니까 12월 초에 좀 팝니다. 매도세를 던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세금 이슈가 끝난 다음에 연초에 다시 사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산타 랠리가 12월 말에서 1월 초까지잖아요. 그래서 초에 조금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들이 좀 일어날 수 있겠고 그다음에 뭐 연말 보너스 받으시잖아요. 연말 보너스 받으면 대부분이 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연말
1월 초에 좀 주식이 좀 상승하는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타랠리가 이루어졌는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과연 산타랠리가 있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저는 조금 회의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항상 회의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우리나라 시장은 뉴욕 시장은 산타랠리가 일어날 예. 것 같은데, 그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눌려 있는 상태다 보니까 과연 산타랠리가 일어났을까? 아마 국내장에 투자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작년 이맘때쯤 언론에서는 산타랠리가 없을 거라고 전망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 소폭 산타랠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지수였냐면 2,600선을 돌파했었거든요. 예. 근데 아시겠지만 작년 이맘때 그렇게 2,600선을 살짝 돌파해서 산타랠리가 있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지금 지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2,500선에서 한 2,520 지금 이렇게 예.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런 박스권에서 머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국내에 투자하신 분들은 1년 동안 재미가 전혀 못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 때문에 사실상 지금 국내에 돈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과연 물론 산타랠리 가봐야 알겠죠. 연말에 가봐야 알겠지만은 지금의 분위기상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산타랠리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또 회의적으로 평가를 네. 해주셨지만 그래도 우리 증시에는 산타가 좀 여러 번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이 약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1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떨어졌는데 전세가는 올랐거든요. 네.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세가율이라는 공식을 이제 봐야 되겠죠. 당연히 매매값 대비해서 이제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느냐, 이게 바로 이제 전세가율입니다. 전국에 총 봤을 때, 이제 전국의 아파트를 봤을 때 평균적으로 전세가율이 67.7%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그럼 본다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죠. 23개월 만에 이제 최고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역전세난이 있었을 때가 한 65.8%였거든요. 그때가 좀 낮았었습니다. 역전세다 보니까. 근데 그거에 비교해서 본다 그러면 지금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23개월 만에 이 전세가율이 최고치로 오르고 있는 거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가 많이 궁금하실 텐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현재 한 5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과 좀 갭이 벌어져 있는데, 그만큼 서울은 이제 매매값이 높다 보니까 이게 수치가 한 50% 선에서 이제 머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1월 아파트 매매가 같은 경우가 0.57% 이제 하락을 했는데 예. 전세값은 상대적으로 2.27% 상승했거든요. 21% 상승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전세가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한 이유를 본다 그러면 역시나 대출 규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출 규제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되고, 두 번째로는 사실 이제 오름폭을 본다 그러면 이제 매매값 오른 것보다 사실상 전세가 오르는 게 더 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전세가가 보다 보니까 네. 당연히 이제 전세가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에서 아마 지금 전세 사신 분들 좀 걱정이 조금 심화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상 이제는 계약에 돌아오는 날짜가 된다 그러면 전세값을 또 올려줄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계약갱신권 쓰면 5% 내로 묶이게 되지만은 새로 계약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통상 전세가율이 상승하면 이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갭 투자가 늘어나곤 했는데, 이전과 다르게 갭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일단은 정부가 대출 예. 규제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하고 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너무 매매값이 뛰다 보니까 전수가 이제 대출 옥죄기에 나섰거든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 시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 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정부가 이제 스트레스 DSR 2단계부터 시작해서 전방위적으로 지금 대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갭 투자하시는 분들은 리스크를 그렇게 감안하고 들어갈 수가 없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걸 우리가 갭 투자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사실상 지금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딱 갭 투기하기 좋은 시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는 역시나 뒷감당이 안 되는 거죠. 대출을 일으켜봤자 내가 계속적으로 이자는 오를 것 같고, 그다음에 대출도 안 나올 뿐더러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갭 투자 수요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집값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또 갭 투자하시는 분들도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갭 투자는 사실상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뭐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모르죠. 또 갑자기 사실상 또 부동산이 또 호황기로 가서 갑자기 갭 투자하시는 분들도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은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지 않다. 지금 그러면 이제는 전세를 끼고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갈아타기 수요입니다. 일단은 내가 사놓고 보자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어차피 이사를 해야 되는데 마땅치 않으니까 일단 전세 껴놓고 사놓고 나는 이제 이사를 가겠다. 이런 수요는 좀 있는데 이제 갭 투자 수요는 지금 뭐 눈에 크게 이제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점들은 아무래도 역시나 대출 규제가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저는 뭐 잘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말씀해주신 그 대출 규제가요, 네. 좀 뭐 두더지 잡기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저도 이제 사실 임차를 주고 있거든요. 예. 전세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전세가를 안 올릴 생각이에요. 예. 그런 이유가 사실상 어차피 전세가 같은 경우는 내가 돌려줄 돈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분위기가 가는데 그러니까 대출 규제가 강력하기 때문에 사실상 뭐 아파트에 투자하신 분들이나 여러분들은 되게 부담감을 지금 현장에서는 되게 많이 느끼고 있어요. 어차피 대출을 일으켜도 이자 오르죠. 그다음에 내가 그걸 뒷감당을 못 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실상 아파트 투자하는 수요는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딱 매매값이 지금 줄어들고 그다음에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는데 그 핵심은 바로 이제는 대출 규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은요. 우리나라 부동산의 특징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레버리지를 줄여준다. 만약에 대출이 못 나오게 한다는 그러면요. 역시나 이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선제적으로 대출 규제로 들어왔던 부분, 물론 실수요자 피해도 있겠지만은 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정부가 저는 잘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과하게 좀 거품이 껴져 있을 때는 확실하게 줄여주는 것이 이제 맞다라고 전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앞으로의 매수 심리 회복세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좀 솔직히 저는 좀 불안감이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이 자리에서 동일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반기 가서는 사실상 대출 총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대출을 쪼여준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내년 1월 되면 또 바뀐다는 거죠, 분위기가. 왜냐하면 이제는 은행들마저도 이제 대출 총량이 풀렸기 때문에 새롭게 대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은 1월부터 만약에 정부의 스탠드가 변할 수 있어요. 어떤 거냐? 대출을 좀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금리 인하 시기와 맞물려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뛸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래서 저는 바라건대 예.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대출을 계속 조여줬으면 내년도 이제 부동산이 불안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대출을 조여주는 역할로 가야지 갑자기 뭐 새 1월 달이 돌아와서 은행들도 대출 풀어주고 정부도 이제 대출 풀어주는 형식으로 간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 가격이 다시 뛴다라는 거죠. 특히 양극화가 더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 다시 한번 좀 필요해 보인다. 강조해드립니다. 예, 이렇게 부동산 소식 알아봤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은행이 문을 닫더라도 안전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이 예금자 보호 한도가 지금은 5천만 원인데 이게 2배인 1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예금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이죠. 저도 마찬가지죠. 사실 5천만 원 은행마다 끊어서 예금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1억 원 한도로 늘어난다. 아직 이제 본회의 통과는 안 됐습니다. 본회의 통과되고 이제 1년 안에 하는 걸로 이제 정해져 있는데 이게 1억 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면 사실상 더 많은 금액을 안심하고 이제 은행에 넣어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우리나라 예금자 보호 제도는요, 좀 흐름이 이렇게 왔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1990년도 초반에는요, 우리가 고도성장기였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뭐 금융업이 굉장히 발달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 불명확한 어떤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었거든요. 그래서 생긴 게 이제 예금보험공사가 96년도에 생겼고요. 97년도에 IMF 터졌잖아요. 그때부터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예금자 보호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무제한을 줬습니다. 원 처음에는 2천만 원 보호해주다가 IMF 터지고 나서 불안 심리가 있다 보니까 무제한으로 보장해주다가 예. 다시 2천만 원 하다가 그러다가 2001년도에 와서는 이제는 5천만 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왔거든요. 근데 물가도 올랐는데 5천만 원 계속 가기에는 조금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1억 원을 올려줬고 저는 사실상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잘한 부분이다. 진작 했어야
해야 되는데 그래서 1억 원으로 한도 상향해 준 거는 저는 뭐 굉장히 시장에서 필요했던 부분들을 잘 긁어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렇게 예금자 보호 한도가 높아지면 저축은행 같은 이금융권으로 자금이 쏠릴 수도 있잖아요. 저도 지금 뭐 파킹 통장 활용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예금보험공사에 지급하는 보험료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시행된다면 지금 잘한 일이라 하셨지만 그래도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이 있습니다. 예. 은행에 뭐 시중은행에 5천만 원 넣어놨어요. 그런데 끊어서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1억 원을 올렸어요. 근데 네. 저축은행이 아시겠지만 이 금융권이거든요. 맞아요. 사실상 본다 그러면 이자가 높습니다. 예. 금리가 높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저축은행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겠죠, 돈이. 그러다 보니까 자금 쏠림 현상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보고 있고요. 그런데 저축은행 입장에서도 사실상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차트에 나오고 있죠. 네. 예금보험공사 쪽으로 보험료를 이제 들게 되는데 이게 저축은행은 굉장히 높아요. 은행은 0.08%인데 저축은행은 0.4%의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보험료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럼 저축은행 입장에서도 사실 부담스러울 거예요. 금액도 많이 들어올 뿐더러 더 많은 금액을 보장받으려고 그러면 보험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해지하겠느냐? 역시나 대출 금리를 높인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대출 금리가 인상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융 소비자들도 결국에는 내 예금을 더 많이 보장을 받지만은 대출 받으시는 분들은 대출 이자가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에 이제는 지금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에 이제 1억 원의 한도 상향에 대해서 후속 이제 숙제들이 남아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봅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되는 점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도의 조정은 필요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럼요. 아마 은행에 돈을 넣어놓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자 포함해서 5천만 원이거든요. 그럼 보통 4,900만 원 쪼개서 넣어놓습니다. 예. 이렇게 쪼개서 넣는데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 다음에 대부분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 5천만 원 미만으로 넣어놓으신 분들이 94%가 넘어간다더라. 그거는 5천만 원밖에 보장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넣어놓으신 겁니다. 대부분. 이상으로 되면은요, 대들 아마 1억 원 미만으로 해서 다 넣어놓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금융생활 편리 면에서 본다 그러면 훨씬 더 저는 이제는 사실상 1억 원까지 높여주는 거는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크리스마스 연말 다가오면서 호텔들이 그 시즌 케이크를 내놓고 있는데 네. 뭐 항상 그래 왔지만 케이크 가격이 맞나 싶을 정도로 비싸거든요. 얼마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이게 지금 사실 연말 케이크 저도 오늘 아침에 잠깐 빵집을 다녀왔는데 예. 호텔 약간 빵집인가요? 호텔 빵집은 아니고 약간 그 밸류가 있는 그런 빵집이었는데 거기에 K 이제는 팜플렛을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케이크 값이 뭐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얼마예요? 제가 생각했던 거랑. 지금 호텔 가격 같은 경우에는요. 40만 원짜리 크리스마스 케이크 나온 상태입니다. 물론 금으로 지었는지 몰라지만 예. 정말 와. 지금 차트에 보이고 있죠. 신라 호텔 같은 경우에도 이제 40만 원. 그다음에 뭐 다른 호텔 같은 경우에서도 와. 뭐 그랜드 인터컨티널 호텔 같은 경우도 35만 원 예. 정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사실 호텔에 있는 케이크들 금가루 뿌렸겠죠. 그래서 저 정도로 이제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과 그래서 호텔 측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 개발부터 재료가 일반 케이크와 다르다. 이렇게 당연히 얘기를 달라야죠. 40만 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네. 이거 사는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네. 봤을 때 실제 많은 분들이 이거를 구매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소비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뭘 걱정하냐면 이런 양극화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있고 정부가 지금 내년도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정부의 양극화에서입니다. 그 정도로 사실 지금 우리 사회 양극화가 좀 벌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 양극화의 어떤 한 표본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뭐 호텔에서 이렇게 팔고 있는 거, 근데 구매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읽기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